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도 부족하고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재정 상태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면 결혼 후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가, 생활비,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까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연금이나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자식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왜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결혼 후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해두면 자식의 결혼과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부모 부양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 부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우리 가정의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하느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자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식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부담을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결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은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도 본인의 생활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외에도 월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부모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기대를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면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의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5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재정 파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대가 은퇴 이후 급격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구층으로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가올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베이비 부머 세대와 경제 상황의 변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제적 도전.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층으로 현재 은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으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원이 부족해지면서 재정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들 세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 비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 주택 관리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오르면서 은퇴자들이 예산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이들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도전은 단순히 소득 감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금융 관리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재정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부채를 관리해야 하지만 많은 베이비 부머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예비 자금 없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5년에 파산이 급증하는 이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위협 중 하나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정소득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주택유지비, 공공요금 등 필수 지출 항목들이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의 가격 상승은 고정적인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은퇴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축이나 자산을 빨리 소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계속해서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에너지 위기 등이 겹쳐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은퇴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한 지출은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서 병원 방문, 약물 치료, 재활 비용 등이 큰 지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은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며, 이는 고정소득을 가진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장기 요양이나 특정 전문 치료는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예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비가 비교적 비싼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의료비 상승은 단순한 건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으로도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이러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부채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 비용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세대 중 하나입니다. 3.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 연금 부족과 재정적 불안정.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연금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기간이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대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연금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 시기가 연기되거나 지급 금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의 재정적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개인 연금과 투자 역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연금 계좌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은퇴자들은 예상보다 적은 자산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저축에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파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턴트로 일하거나 취미를 활용한 창업도 가능합니다. 이는 고정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은퇴자들에게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이 적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소득 창출 방법 중 하나는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 방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임대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큰 부담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취미를 활용해 부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은퇴자 중에는 요리, 정원 가꾸기, 수공예와 같은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온라인 마켓이나 지역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취미가 소득으로 연결될 경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면 더 많은 소득 창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배우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채 관리와 지출 절감 전략. 부채 관리는 은퇴자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주택대출, 신용카드 부채, 교육비 대출 등 다양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소득만으로 이러한 부채를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높은 이자율을 가진 부채부터 갚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설정하고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어디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엑셀을 활용해 간단히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재정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컨설턴트나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 효과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소득 내에서 효율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과 노후 자산 보호하기. 재정 전문가의 조언은 복잡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저위험 투자 상품, 연금 활용법, 그리고 자산 보호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높은 투자 대신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이나 배당주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 상품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노년기에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조보험 같은 맞춤형 상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현재 보험이 충분히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이나 검증되지 않은 금융 상품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제안을 분석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정 계획,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정적으로는 은퇴 후 매월 필요한 금액과 현재 자산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운동 습관을 포함한 건강 관리 계획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취미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준비 외에도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에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비와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비상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가족과의 논의도 포함됩니다. 가족과 자신의 재정 상태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장기 요양이나 주거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적 필요가 바뀔 때마다 준비한 계획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활 패턴을 환경과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공유 경제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비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중고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외식을 줄이며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교통비를 줄이는 동시에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소규모로 시작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 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재정 계획 수립.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노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계획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하고 가족 간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재정적 기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체적인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은퇴 후에 살 집을 결정할 때 자녀와 함께 고려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지원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점은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면 갑작스러운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가족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파산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와 준비만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과연 몇 층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적합한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층수가 더 좋을지, 높은 층수가 더 나을지, 그리고 최적의 층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파트 층수 선택이 어떻게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 안전과 접근성 엘리베이터 유무와 계단 사용 문제. 노년기에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접근성과 안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높은 층수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사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고장이 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낮은 층수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접근성은 외출 빈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주 산책을 나가거나 시장이나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낮은 층수는 더 편리합니다. 반면 외출 빈도가 적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높은 층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와 가까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더 쉬워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외부의 침입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 층수별로 다른 생활 환경. 층수를 선택할 때 소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에서 나는 차량 소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또는 주변 상점의 활동으로 인해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로 갈수록 이러한 소음이 줄어들어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도 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층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주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어 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는 외출과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겪는다면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도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정원이나 공원과 가까운 경우 자연 소리를 들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적인 소음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의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노년기 삶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라도 맞은편 건물에서 쉽게 보이는 구조라면 프라이버시가 크게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수 선택은 소음과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이 적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선호를 기준으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량과 환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조량은 노년기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층수는 주변 건물이나 나무로 인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뼈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일조량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햇빛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여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환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공기순환이 상대적으로 덜 원활할 수 있어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층수는 공기가 더 맑고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바람이 차갑게 들어와 난방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조량과 환기를 고려해 적절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낮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낮은 층수가 주는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 낮은 층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계단을 이용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외출이나 활동에 제약이 덜합니다. 이는 특히 매일 외출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긴급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은 노년기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방문한다면 낮은 층수가 더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장점 정원, 공원과의 연결. 낮은 층수는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공원이 가까운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창문 너머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낮은 층수는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는 일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낮은 층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높은 층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낮은 층수에서는 이런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쉽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점은 노년기 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것은 물리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 살면 계단을 적당히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필수적인 관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특정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와 가까운 경우 차량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높아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집 안을 볼 수 있다면 도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CCTV, 도어락 같은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과 사생활 문제 낮은 층수의 단점. 낮은 층수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음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 오토바이의 굉음,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걷는 소리까지 창문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일 경우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낮은 층수가 사생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밖을 들여다볼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에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상점이나 시설이 많은 경우 영업시간 동안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녁시간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휴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낮은 층수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높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높은 층수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확보. 높은 층수는 뛰어난 조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노년기에 큰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외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공원의 활동 소리도 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높은 층수는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집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기질과 소음 문제. 높은 층수의 이점. 높은 층수는 공기질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는 낮은 층수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층수에서는 이런 오염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내 공기질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계절에 따라 바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자연 환기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창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체력 관리와 이동 보조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 거주할 경우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높은 층수의 소음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 적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나 주변의 활동 소리가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특히 숙면을 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층수도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창문이나 외벽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은 낮은 층수에서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질 측면에서는 높은 층수가 미세먼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고층에서도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실내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 엘리베이터 고장 시의 불편함. 높은 층수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정기 점검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노인들에게는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높은 층수는 대피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체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층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면 항상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나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높은 층수 거주 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층수는 조망과 프라이버시, 소음 문제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동과 응급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노년기의 최적의 층수는 몇 층일까?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이상적인 층수. 노년기의 이상적인 아파트 층수는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층수는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같은 낮은 층수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반면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고 긴급 상황에 대비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4층에서 6층 정도가 적합한 층수로 꼽힙니다. 이 층수는 도로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도 여전히 이동성이 유지되는 중간 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높은 층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거주 시에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상태와 긴급 상황 대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5. 아파트 층수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아파트 층수 외에도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낮은 층수와 높은 층수 모두가 더 살기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원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있는 곳은 건강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층수 선택과 별개로 노년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높은 층수 거주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 관리 상태가 미흡한 곳에서는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이상적인 노년기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설계해 봅시다.